언제부터 우리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을까요? 거울 한번 들여다보세요. 거기 비친 그 얼굴이 정말 본인 얼굴이세요. 어렸을 적 그 얼굴 어디 가셨어요? 마당에서 뛰어놀고 작은 일에도 까르르 웃고 별것 아닌데도 행복하셨던 그 얼굴이요. 이른이 되고 보면 그 얼굴이 자꾸 떠올라요. 그런데 지금 거울 속 얼굴은 어쩐지 무거우세요. 살아오신 세월이 어깨에 다 얹혀 있는 것 같으세요. 저는 요즘 동네 어른들 뵈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들어요. 인생을 무겁게 사신 분과 가볍게 사신 분이 따로 있더라고요. 형편은 비슷한데 표정이 다르세요. 사연도 비슷한데 웃음이 다르세요. 도대체 그 차이가 뭘까?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그러다가 한 어른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인생 별거 없어. 그냥 재밌게 살면 그만이야. 그 한마디가 한참을 머릿속에 남았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집에 오는 길에 한참을 생각했어요. 저는 그동안 인생을 너무 어렵게 살아온 게 아닐까? 별거 아닌 일에 너무 무게를 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주변에는 인생을 어렵게 살아오신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게 우리 세대가 살아온 방식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제는 좀 가벼워지셔도 될 때가 됐잖아요. 영상이 마음에 닿으시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에 나오는 어른들 이름은 모두 가명이고요. 먼저 한 분 이야기부터 시작할게요. 올해 73 되신 장만석 어른이세요. 장만석 어른은 동네에서 알아주는 분이에요. 평생을 성실하게 사신 분이거든요. 한 직장에서 정년까지 일하셨고, 자식 둘 다 잘 키우셨고, 빚 하나 없이 집도 마련하셨답니다. 동네 어른들이 다들 부러워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장만석 어른을 가까이서 뵈면 한 가지가 보여요. 늘 어두우세요. 표정이 굳어 계세요. 누가 말을 걸어도 잘 안 받으시고 동네 모임에도 거의 안 나오세요. 자식들이 가끔 와서 손주들 데리고 놀러 가자고 해도 안 가신답니다. 그냥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세요. 장만석 어른께서 정년 첫날 이야기를 들려주신 적이 있어요. 정년 퇴직식 끝나고 집에 오셨는데 처음엔 후련하셨대요. 이제 자유다 그런 마음이셨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셔서 거실에 앉으셨는데 뭘 해야 할지를 모르시겠더라는 거예요. 평소 같으면 회사 갈 시간인데 갈 데가 없으신 거예요. 텔레비전을 트셨는데 재미가 없으시고요. 신문을 펴셨는데 글자가 머리에 안 들어오시고요. 그렇게 한나절을 가만히 앉아 계셨답니다. 장만석 어른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날 처음 알았어. 내가 일밖에 모르는 사람이었구나. 그거 빼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구나. 그 말씀이 참 무거우셨어요. 그래도 처음엔 좀 쉬다가 뭐든 시작해보자고 마음먹으셨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시작이 안 되시더래요. 뭘 해야 할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장만석 어른께서 왜 그러시냐고 한번 여쭤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한참을 생각하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평생 너무 무겁게 살았나 봐. 이제는 가볍게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돼. 무슨 말씀이신가 여쭸더니 본인이 살아오신 이야기를 천천히 들려주시더라고요. 장만석 어른은 어렸을 때부터 책임감이 강하셨답니다. 형제 중에 마지로 태어나셔서 부모님 일찍 도와드렸고 결혼하시고는 가족 책임지셔야 했고 자식 키우시면서는 더 무거워지셨답니다. 직장에서도 빈틈 없으셔야 했고 집에 와서도 든든하셔야 했어요. 한 번도 가볍게 사신 적이 없으세요. 그게 잘못이냐? 아니에요. 그 시절에는 다들 그렇게 살아야 했어요. 그래야 가족이 살아남았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정년이 지나고도 그 무거움이 안 풀린다는 거예요.
책임질 일은 다 끝났는데 마음은 여전히 무거우신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사셨으니까 그게 몸에 밴 거죠. 장만석 어른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좀 즐기면서 살고 싶은데 즐긴다는 게 뭔지를 모르겠어. 어떻게 노는 건지 모르겠어. 그 말씀에 저도 한참을 가만히 있었어요. 평생 한 번도 가볍게 살아본 적이 없으셔서 가볍다는 게 뭔지 감이 안 오시는 거예요. 자식들이 여행 가자고 해도 거기 가서 뭘 해야 할지 모르시겠다고 하세요. 친구가 같이 놀러 가자고 해도 노는 게 뭔지 모르시겠대요. 작년에 자식들이 가족 여행을 가자고 해서 한번 따라가셨대요. 제주도였답니다. 자식들이 좋은 호텔도 잡고 맛집도 알아보고 다 준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장만석 어른은 거기 가서도 즐기지를 못하셨대요. 호텔 방에서 자식들이 바다 보러 가자고 해도 안 가시고 식당 가서도 맛있다는 말씀을 못 하시고요. 자식들이 한참 답답해 하더래요. 장만석 어른도 본인이 답답하셨대요. 즐기고 싶은데 안 되시는 거예요. 저는 장만석 어른 뵈면서 한 가지를 느꼈어요. 우리는 살아남는 법은 배웠는데 사는 법은 못 배웠구나. 일하는 법은 배웠는데 노는 법은 못 배웠구나. 그래서 일이 끝나고 나면 막막한 거예요. 그 빈자리를 채울 줄을 모르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어른 이야기예요. 같은 동네에 사시는 윤복희 어른이세요. 올해 71 되셨답니다. 윤복희 어른은 장만석 어른과는 정반대 분이세요. 늘 웃으세요. 동네 어디서든 윤복희 어른 목소리부터 들려요. 시장 가시면 상인들이랑 농담하시고 경로당 가시면 또 거기서 한바탕 웃으시고 손주들이 오면 같이 뛰어다니시고요. 그런데 윤복희 어른 살아오신 이야기를 들어보면 별로 가벼운 인생이 아니에요. 일찍 남편분 떠나보내시고 혼자 자식 셋 키우셨답니다. 형편이 늘 빠듯하셔서 식당 일도 하시고 청소 일도 하시고 뭐든 다 하셨대요. 자식들 다 키우시고 나서도 한참을 일하셨답니다. 그렇게 평생을 고생하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어떻게 늘 웃으실까요?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윤복희 어른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안 웃으면 누가 웃어? 내가 슬퍼하면 자식들이 슬프고 자식들이 슬프면 손주들이 슬프잖아. 내 인생인데 내가 즐겁게 살아야지. 윤복희 어른의 이야기 중에 인상 깊었던 게 하나 있어요. 40 좀 넘으셨을 때 한참을 우신 적이 있다고 하셨대요. 그날 밤에 너무 힘들어서 잠도 안 오시더래요. 그날이 어떤 날이었느냐? 식당에서 일하시다가 손님한테 험한 소리를 들으신 날이셨답니다. 음식이 짜다고 하셨대요. 그 한마디에 윤복희 어른이 그냥 무너지시더래요. 평생을 참으면서 일해 오셨는데 그날따라 그 한마디가 가슴에 박히시더라는 거예요. 집에 오시는 길에 한참을 우셨답니다. 자식들 안 보는 데서요. 식당 골목에 쪼그리고 앉으셔서 한 20분을 그러셨대요. 그러고 집에 오셔서 자식들 저녁상 차려주시고 자식들 다 재우신 다음에 또 우셨답니다. 그날 밤이 잊히지가 않으시대요. 그러다가 새벽에 일어나셔서 거울 앞에 앉으셨답니다. 거울 속 본인 얼굴이 너무 늙어 보이더래요. 아직 40밖에 안 됐는데 얼굴이 쉰처럼 보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날 윤복희 어른은 거울 앞에서 다짐을 하셨대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환갑도 못 넘기겠다. 이제부터는 웃자. 매일 한 번씩만이라도 웃자. 그 다짐을 그날부터 지키셨답니다. 매일 한 번씩만이라도 웃을 일을 만드셨대요. 처음엔 그게 잘 안 됐대요. 웃을 일이 없는데 어떻게 웃느냐고요. 그래서 윤복희 어른이 방법을 찾으셨답니다. 일이 끝나고 집에 오시는 길에 시장에 들러서 좋아하시는 떡을 사오신 거예요. 비싼 거 아니에요. 그냥 1,000원짜리 떡이요.
윤복희 어른이 처음 떡을 사오시던 날 이야기를 들려주신 적이 있어요. 그날도 식당 일이 고되셨대요. 어깨도 결리시고 다리도 무거우시고요. 그런데 시장을 지나가시는데 떡집 앞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더래요.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치셨을 거예요. 비싸지도 않은 떡인데도 사 먹을 마음의 여유가 없으셨던 거죠. 그날따라 발걸음이 멈춰지시더래요. 떡 한 봉지를 사셨답니다. 그게 1,000원이었대요. 집에 오시는 그 길이 어찌나 가벼우셨는지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봉지를 안고 오시는데 마음이 따뜻해지시더래요. 집에 도착해서 자식들 불러서 같이 드셨답니다. 자식들이 좋아하더래요. 그날 처음으로 가족이 웃었다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었답니다. 그 뒤로 윤복희 어른은 매일 작은 즐거움 하나씩 만드셨대요. 어떤 날은 떡이었고, 어떤 날은 호떡이었고, 어떤 날은 만두 한 봉지였답니다. 그 작은 봉지 하나가 윤복희 어른의 하루를 살게 했어요. 그리고 그 하루가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결국 인생이 된 거예요. 윤복희 어른께서 그러시더라고요. 큰 즐거움이 어디 있어. 작은 즐거움 하나씩 모아서 사는 거지. 1,000원짜리 떡 한 봉지에도 웃을 일이 있어. 그 말씀이 참 좋더라고요. 우리는 자꾸 큰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큰 여행, 큰 모임, 큰 사건이요. 그런데 윤복희 어른은 작은 즐거움을 매일 하나씩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쌓이고 쌓여서 인생이 가벼워지신 거예요. 지금도 윤복희 어른은 매일 작은 즐거움을 만드세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좋아하시는 라디오를 트시고요. 오후엔 경로당 가셔서 친구분들이랑 한판 노시고요. 저녁엔 좋아하시는 드라마 한 편 보시고 주무세요. 거창한 거 없어요. 그냥 매일 작은 즐거움 몇 개씩이요. 그런데 그게 윤복희 어른을 일흔 하나에도 웃게 하는 비결이랍니다. 세 번째 어른 이야기를 해볼게요. 올해 68되신 강태수 어른이세요. 강태수 어른은 장만석 어른과 윤복희 어른 사이쯤 되시는 분이에요. 평생 무겁게 사신 건 아닌데 그렇다고 가볍게 사신 것도 아니세요. 적당히 사신 분이세요. 그런데 한 가지가 달라요. 강태수 어른은 60이 되시면서 한 가지 결심을 하셨대요. 지금까지 못 해본 것들을 하나씩 해보자. 거창한 거 말고 작고 사소한 거요. 그 결심을 하시고는 종이에 적어보셨답니다. 내가 해보고 싶은데 못 해본 거. 한참을 적으셨대요. 적다 보니까 의외로 많더래요. 그런데 다 별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강태수 어른이 처음 시도하신 게 뭐였느냐? 그게 자전거 타기였대요. 어렸을 때 자전거를 못 배우셨답니다. 형편이 안 돼서요. 그게 평생 마음 한쪽에 남아 있으셨대요. 친구들이 자전거 타고 다니는 걸 보시면 늘 부러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이 되시고는 그걸 배울 기회가 없으셨답니다. 일하셔야 했고, 가족 챙기셔야 했고, 그러다 보면 본인 일은 늘 뒤로 미루셨던 거예요. 61살 되시던 해에 강태수 어른이 자전거 한 대 사셨답니다. 동네 자전거 가게에 가셔서 가장 단순한 자전거를 하나 고르셨대요. 가게 사장님이 어른이 어디 쓰시려고 사시느냐고 물어보시더래요. 강태수 어른은 그냥 타려고요 그러셨답니다. 부끄러우셔서 이제 배우려고요라는 말씀은 못 하셨대요. 자전거 끌고 집에 오시는데 마음이 두근두근 하시더래요. 환갑 넘어서 새로 뭔가 시작한다는 게 그렇게 두근거리는 일인 줄 모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동네 공원에서 한 달을 넘어지면서 배우셨대요. 어른이 자전거 배우는 게 부끄러우셨답니다. 사람들이 쳐다보는 게 신경 쓰이시고요. 그래도 새벽에 일찍 나가셔서 혼자 연습하셨대요. 새벽 5시였답니다. 그 시간엔 공원에 사람이 거의 없으시거든요.
그 한 달 동안 무릎이 다 까지셨대요. 사모님이 이 나이에 뭘 그렇게까지 하느냐고 핀잔도 주셨다는데 강태수 어른은 그냥 웃으셨답니다. 한 달 만에 자전거를 타시게 되셨답니다. 그날 새벽에 강태수 어른이 처음으로 넘어지지 않고 공원을 한 바퀴 도신 거예요. 두 바퀴 도시고 세 바퀴 도시고요. 강태수 어른이 그날 얼마나 좋으셨는지 자전거 타고 한참을 달리시다가 눈물이 나시더래요. 61살에 자전거를 처음 타시는 그 기분을 표현할 수가 없으셨다는 거예요. 한참을 못 해본 걸 드디어 해내신 그 기분이요. 그날 집에 오셔서 사모님께 자랑하셨답니다. 여보, 나 자전거 탈 줄 알게 됐어. 사모님이 어이없어 하시면서도 같이 웃으시더래요. 그날 저녁에 두 분이 같이 공원에 가셨답니다. 사모님이 박수 치시고 강태수 어른이 자전거 타시고요. 강태수 어른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날이 결혼한 날 다음으로 좋은 날이었어. 그 말씀이 인상 깊었어요. 그 뒤로 강태수 어른은 매년 하나씩 새로운 걸 시작하세요. 어떤 해에는 캘리그래피를 배우셨고, 어떤 해에는 텃밭을 시작하셨고, 어떤 해에는 노래 교실에 다니셨답니다. 다 잘하시는 건 아니에요. 캘리그래피는 영 못 쓰셔서 한 달 만에 그만두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그게 부끄럽지 않으시대요. 못하면 어때 해봤으면 됐지. 그런 마음이시랍니다. 강태수 어른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인생 후반에 알겠더라. 못해본 게 많을수록 인생이 무거워지더라고. 해본 게 많아지니까 가벼워지더라. 그 말씀도 참 인상 깊었어요. 우리는 보통 무게를 줄이려면 가진 걸 버려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강태수 어른은 반대로 말씀하세요. 해본 걸 늘려야 가벼워진다고요. 세 분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장만석 어른은 평생 무겁게 사셔서 가볍게 사는 법을 못 익히셨고요. 윤복희 어른은 형편이 어려우셨는데도 매일 작은 즐거움을 만드시면서 사셨고요. 강태수 어른은 예순에 늦게나마 못해본 걸 하나씩 시도하시면서 가벼워지셨답니다. 세 분 다 형편이 비슷하게 어려우셨거나 평범하셨어요. 부유하셔서 가벼운 분도 아니고 가난하셔서 무거운 분도 아니에요. 그 차이는 다른 데 있었어요. 본인의 하루를 어떻게 채우시느냐, 그 차이였답니다. 형편이 인생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루를 어떻게 보내시느냐가 인생을 결정해요. 이 세 분 이야기에서 제가 정리한 게 몇 가지 있어요.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하루를 재밌게 채우는 작은 방법들이에요. 첫째, 매일 작은 즐거움 하나는 만드시기예요. 윤복희 어른처럼요. 큰 즐거움 기다리지 마세요. 큰 여행도 좋고 큰 모임도 좋지만 그건 자주 안 오잖아요. 매일 오는 작은 즐거움 하나가 더 중요해요. 좋아하시는 차 한 잔, 좋아하시는 음악 한 곡, 좋아하시는 떡 한 봉지요. 그게 그날을 살게 해줘요. 저도 요즘 이걸 따라 해보고 있어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뭘로 즐거울까 한 가지를 정해요. 어떤 날은 좋아하는 빵을 사러 가는 거고요. 어떤 날은 오랜만에 친구한테 전화하는 거고요. 어떤 날은 오후에 산책하면서 좋아하는 노래 듣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한 가지가 있는 날과 없는 날이 달라요. 있는 날은 하루가 가벼워요. 지난주에 있었던 일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날 제가 좀 우울했어요. 일도 잘 안 풀리고 마음도 무겁고요. 그런데 아침에 정해둔 작은 즐거움이 있었어요. 동네 빵집에 가서 갓 구운 단팥빵 하나 사 먹는 거였답니다. 점심때쯤 가서 단팥빵을 사왔어요. 따뜻한 차랑 같이 천천히 먹었어요. 그 짧은 10분이 그날을 구해줬어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날의 무거움이 거기서 풀리더라고요.
작은 즐거움이라는 게 그래요. 둘째, 매년 한 가지는 새로 시도해 보시기예요. 강태수 어른처럼요. 거창한 거 아니에요. 안 해본 식당 가보기, 안 가본 동네 산책하기, 안 배웠던 거 한번 배워보기요. 1년에 하나씩만 새로 해보세요. 10년이면 10가지가 새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을 무겁지 않게 해준답니다. 저는 작년에 처음으로 도서관 강좌라는 걸 다녀봤어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처음엔 어색했어요. 다른 분들은 다 익숙해 보이시고 저만 길 잃은 사람 같았어요. 첫날엔 그냥 뒷자리에 앉아서 1시간 듣고 나왔어요. 두 번째 가셨을 때도 또 뒷자리에 앉으셨고요. 그런데 세 번째쯤 되니까 옆에 앉으신 분이 인사를 건네시더라고요. 처음 오셨나 봐요. 그 한마디에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한 번 가보니까 별게 아니더라고요. 두 번째부터는 자연스러웠어요. 그날 집에 와서 든 생각이 안 가본 데가 별로 무서운 데가 아니구나, 그거였어요. 우리가 안 가본 데를 무섭게 여기는 거지, 가보면 다 똑같은 곳이더라고요. 그 한 번의 경험이 한 해를 바꿔주더라고요. 셋째, 안 웃기는 일에도 한 번씩 웃어보시기예요. 이게 좀 이상한 말씀일 수 있는데요. 윤복희 어른이 그러시더라고요. 웃을 일이 있어서 웃는 게 아니라 웃다 보면 웃을 일이 생긴다고요.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잖아요. 좋은 일이 있어야 웃는다고요. 그런데 윤복희 어른은 반대로 사세요. 일단 웃자. 그러면 좋은 일이 따라온다. 이렇게요. 저는 처음엔 이게 좀 억지 같았어요. 안 웃긴데 어떻게 웃느냐고요. 그런데 한번 해봤어요. 거울 앞에서 그냥 입꼬리만 올려봤어요. 정말 별거 없는데 그 표정 만든 채로 한 1분 있어 봤어요. 그러고 나니까 신기하게 마음이 좀 가벼워지더라고요. 몸이 마음한테 신호를 보낸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보면 그냥 한번 웃어봐요. 안 웃겨도요. 그냥 입꼬리만 올려봐요. 그러고 하루를 시작하면 그날 하루가 좀 다르더라고요. 처음엔 이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싶었는데 한 달쯤 하니까 알겠더라고요. 표정이 마음을 만들기도 한다는 걸요. 우리는 마음이 표정을 만든다고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거꾸로도 가능하더라고요. 넷째, 자식 일에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시기예요. 이게 인생을 무겁게 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거든요. 자식 일에 부모가 너무 깊이 들어가시면 본인 인생이 사라져요. 자식이 잘 되면 같이 기뻐하시고, 자식이 안 되면 같이 슬퍼하시고, 그러다 보면 본인 인생은 어디 갔는지도 모르세요. 자식 일에 관심 끝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관심은 가지시되 본인 인생을 자식 인생과 분리하시라는 거예요. 자식 잘 되면 그건 자식 인생이에요. 자식 안 되면 그것도 자식 인생이에요. 본인은 본인 인생을 사시면 돼요. 본인의 즐거움, 본인의 친구들, 본인의 시간이요. 그게 있어야 자식한테도 부담이 안 가요. 저희 어머님이 그런 분이셨어요. 자식 일에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으세요. 저희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들어주시기만 하시지 끼어들지를 않으세요. 처음엔 좀 서운했어요. 어머니가 좀 더 같이 걱정해 주시면 좋겠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살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어머님이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어머님 인생을 부담스러워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어머님이 가벼우셨기 때문에 저희도 가벼울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또 어렵죠. 평생 자식 키우신 분들한테 자식이랑 분리되시라는 게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도 한 발짝씩이요. 자식한테 전화하는 횟수 한 번만 줄여보세요. 자식 일 걱정하는 시간 1시간만 줄여보세요. 그 시간에 본인이 좋아하시는 거 하시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에요. 다섯째,
남들 신경 그만 쓰시기예요. 이것도 우리 인생을 무겁게 만드는 큰 원인이에요. 옆집 누구는 어떻고, 같은 모임 누구는 어떻고, 친척 누구는 어떻고요. 그거 다 신경 쓰시다 보면 본인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세요. 남들 인생은 남들 거예요. 본인이 신경 쓴다고 달라지는 것도 없고요. 윤복희 어른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남이 뭐라 하든 내가 즐거우면 그만이야. 내 인생이지 남의 인생이 아니잖아. 이 말씀이 참 가벼우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잘 안 돼요. 남들 시선 신경 쓰면서 평생을 살아왔으니까요. 그래도 이른쯤 되시면 이제 좀 풀어놓으셔도 돼요. 누가 뭐라 하면 뭐 어쩌겠어요. 본인이 즐거우시면 됐어요. 저도 사실 남들 시선 많이 신경 쓰는 사람이었어요. 어디 가서 뭘 입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늘 신경 썼어요. 그런데 한 어른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남들이 너한테 신경 쓰는 시간이 얼마나 될 것 같아? 하루에 1분도 안 돼. 그런데 너는 평생 그 1분을 위해 살고 있는 거야. 그 말씀이 충격이었어요. 정말 그렇잖아요. 남들은 다 자기 인생 사느라 바빠요. 우리한테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이 5가지를 다시 보시면 한 가지가 보이실 거예요. 다 본인이 본인을 챙기시는 거예요. 남을 바꾸려는 게 아니에요. 자식을 바꾸려는 것도 아니고 형편을 바꾸려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본인의 하루를 본인이 채우시는 거예요. 그게 인생을 가볍게 만드는 거랍니다. 인생 별거 없어요. 진짜 별거 없답니다. 평생 무겁게 살아오신 분들도 이제는 좀 풀어놓으셔도 돼요. 책임지실 일 다 끝났잖아요. 자식들 다 컸잖아요. 이제는 본인 차례예요. 본인의 하루를 본인이 즐겁게 채우시는 차례예요. 물론 이게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아요. 장만석 어른도 그러시잖아요. 가볍게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돼. 그게 솔직하신 말씀이에요. 평생 무겁게 사신 분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가벼워지시겠어요? 그래서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매일 하나의 작은 즐거움부터요. 그게 쌓이고 쌓이면 어느 날 가벼워져 있으실 거예요. 장만석 어른께도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렸어요. 어른, 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내일 아침에 좋아하시는 빵 하나 사드세요. 그거 하나만 해보세요. 처음엔 그게 무슨 즐거움이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며칠 뒤에 다시 뵈었을 때 장만석 어른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날은 좀 기분이 났더라고.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 작은 한 번이요.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혹시 본인 모습이 떠오르셨나요? 너무 무겁게 살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자식 일에 본인 인생이 묻혀 있지는 않으신지요? 남들 시선 신경 쓰느라 본인 즐거움을 미루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 하나만 더 할게요. 저희 외할머님이 그런 분이셨어요. 일찍 외할아버지 보내시고 자식 5을 혼자 키우셨답니다.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외할머님은 늘 웃으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외할머님 댁에 가면 외할머님이 늘 무언가를 하시면서 웃고 계셨어요. 빨래를 넣으시면서도 웃으시고 김치를 담그시면서도 웃으시고 손주들을 보시면서는 더 웃으셨어요. 외할머님 댁에 가면 늘 부엌에서 좋은 냄새가 났어요. 큰 음식이 아니었어요. 그냥 된장찌개나 김치찌개 같은 거였어요. 그런데 외할머님은 그 음식을 하시면서 콧노래를 부르셨어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옛날 노래에 맞춰서요. 저는 그게 그렇게 좋았어요. 외할머님 부엌은 늘 따뜻하고 노래가 있는 곳이었거든요. 제가 한 번은 어린 마음에 여쭤봤어요. 할머니는 뭐가 그렇게 좋아요?
외할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사는 게 좋지. 살아있는 게 그저 좋지. 그때는 그 말씀이 그냥 그러신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제가 나이 들어보니까 그 말씀이 자꾸 떠올라요. 살아있는 게 그저 좋다. 그게 외할머님의 비결이셨더라고요. 외할머님은 큰 즐거움도 없으셨어요. 큰 여행 가신 적도 없으시고 큰 행운 만나신 적도 없으세요. 그냥 매일 똑같으셨어요. 똑같은 부엌에서 똑같은 음식 하시고 똑같은 마당에서 똑같은 빨래 넣으시고요. 그런데 그 똑같은 하루 안에서 외할머님은 늘 웃으셨어요. 살아있는 게 좋아서요. 외할머님이 돌아가시기 한 해 전에 저희가 찾아뵌 적이 있어요. 몸이 많이 약해지셨을 때예요. 그래도 외할머님은 침대에 누우셔서 웃고 계셨어요. 저희 보시면서 왔니 하시면서요. 제가 외할머님 손을 잡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그때 외할머님이 또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내가 살면서 후회는 없다. 매일이 좋았어. 그 한마디가 저는 평생 못 잊어요. 평생 그렇게 고생하신 분이 후회 없다고 하시는 그 말씀이요. 저도 가끔 외할머님 흉내를 내봐요. 별거 아닌 데서 한번 웃어보려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햇빛이 들어오면 아 좋다 한번 해보고요. 점심 먹으면서 오늘 밥 맛있다 한번 해보고요. 저녁에 자기 전에 오늘 하루도 고생했어 한번 해봐요. 외할머님처럼 자연스럽게 되지는 않아요. 어색해요. 그래도 자꾸 하다 보면 언젠가는 자연스러워지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아직 잘 못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가끔은 무거워요. 무거운 날엔 또 무거운 대로 살고요. 무겁다고 자책하지도 않아요. 사람이 어떻게 매일 가볍겠어요. 무거운 날엔 그냥 무겁게 보내고 가벼운 날엔 또 가볍게 보내고요. 그러다 보면 가벼운 날이 조금씩 늘어나더라고요. 그거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다짐은 잊지 않으려고 해요. 인생 별거 없다. 그냥 재밌게 살면 그만이다. 이 말씀을 자꾸 떠올리려고 해요. 어떤 날은 잊어버리기도 해요. 어떤 날은 또 잘 생각나고요. 그렇게 잊었다가 또 떠올렸다가 하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게 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늘 영상에 나온 장만석 어른, 윤복희 어른, 강태수 어른은 모두 가명이에요. 세 분의 사연도 한 분의 실제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 어른들 사연을 모아서 한 사람의 이야기처럼 엮은 거랍니다. 음성도 AI로 만든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는 인생 조언이 아니에요. 그냥 차 한 잔 드시면서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 정도로 받아주세요. 사람마다 형편이 다르니까요. 참고만 해주시면 좋겠어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마음에 닿는 부분이 있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시니어 품격학교 채널 구독해주시면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나이 들수록 말수를 줄여야 하는 진짜 이유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 볼게요. 오늘 저녁엔 따뜻한 차 한 잔 드시면서 본인의 하루를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오늘 하루 중에 즐거우셨던 작은 순간이 있으셨나요? 없으셨다면 내일은 하나 만들어 보세요. 1,000원짜리 떡 한 봉지여도 좋고 좋아하시는 노래 한 곡이어도 좋아요. 인생 별거 없습니다. 그저 재밌게 살면 그만이에요. 안녕히 계세요.